정강이 좀 저거예요. 이렇게 안 가네. 잠깐만 조금만. 기본으로 가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자. 기하책 정석도 필요한 거니까 정석도 잠깐 보시고. 자, 일단 저번에도 이야기를 잠깐 했겠지만 오늘은 네분, 그러니까 성분하고 내적, 그다음에 도형,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을 갈 거야 오늘 나가는 게. 그래서 거기 이어서 같은 건데 문제를 뒤에다 연결 처음에 만든 거니까. 자, 저번 시간에 벡터를 어떤 걸 했냐면, 자, 정의를 이야기했고 방향과 크기. 그래서 이 방향과 크기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상등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성질, 뭐 단위 벡터라고 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요번 한두번을 성질, 계속 성질로 해. 그래 음수도 나오고 음베타 나오지. 그래서 뭐 그렇게 벡터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했던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저기 기본 성질 중에서 위치 벡터가 나오거든. 성질 중에서 위치 벡터가 나오는데, 위치 벡터까지 좀 설명했는데 오늘 위치 벡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 앞에는 삼각형하고 평사, 거의 했던 기억날까요? 그래서 평사는 합의 법칙이고 삼각형은 뺄세, 둘이 빼가지고 나오는 성질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위치 벡터의 가장 중요한 건 스칼라벨. 앞에서 바로 위치 벡터 나오기 전에 F, K, A 벡터, 뭐 A라고 하면 그거는 K 스칼라 A, 이 자체를 벡터로 보잖아요. 그래서 선형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벡터를 여기다 위에다 써보자면 이렇게.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F A 벡터 더하기 F B 벡터를 갖는다. 그래서 스칼라의 선형성 합. 그래서 이 자체가 선형사상이라고 해요. 나중에 학창에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벡터는 이걸 승리한다. 이게 약속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질에서 위치 벡터에서 그 위치 벡터를 가지고, 잠깐만요. 성분하기 전에 저 어디 몇 번이지? 1번, 2번, 3번 중에서 일직선이다. 그러니까 문제로 보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이게 1번, 2번, 3번 있지. 넘기면 2번, 3번 중에서 1번은 요 내용이 뭐냐, 스칼라벨, 위치에서 스칼라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 벡터에서 내분점. 2번 여기 2 넘기면, 이 2 넘기면 2번은 내분점.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1번은, 자, 먼저 1번 어떤 점이냐, A, B, 위치 벡터라면 어떤 A, B 벡터를 원점 5로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직교좌표라고 잡아도 되는데 지금은 성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시점을 기준점, 내가 5라고 잡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 벡터, 이 점 A를 쏴라. 그러면 이 부분을 A 벡터, OA 벡터를 A 벡터 위치 벡터. 그 다음에 이 점을 B로 쏴라. 그래서 B로 쐈을 때 이 벡터를 비울 때 AB상에서 이미점 P 내분점, N대 N으로 내분한 점, 요 점을 벡터로 쏘면 이 벡터 P 벡터는 이 두 벡터 A와 B로 표현 가능하다. 이걸 요 2번, 문제는 아직 가기 전에 2번으로 가면 쭉 문제 나오면
4번에서 2번 있겠지? 여기 2번. 그래서 보시면 2번에 나와 있어. 자, 이 부분에서 네분점과 예분점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 O피베타가 P베타를 합시다. P베타는 O피베타. O피베타는 간단하게 자 OA베타 더하기 평사와 삼각형을 이용해 평사와 삼각형 OA베타 더하기 AB베타 여기서 중요한 건 AB베타와 AB베타는 평행이다. 그래서 AP베타를 TAB베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OA베타 더하기 AP베타가 방향과 크기를 해서 같던 건데 이때 AP베타 대신에 뭘 쓴다? OA베타 더하기 AP 대신에 TAB베타. 자, 그러면 이 T는 뭐가 같냐면 M 플러스 M분의 M 뭐가 된다? AP 베타가 그러니까 M분의 AB 베타는 그냥 쓰면은 AP 베타.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는 AB의 T배인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면 OA 베타 더하기 AP 베타는 AB 베타의 M 플러스 T가 M 플러스 M분의 뭐와 같다? M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AB 베타를 써야 되는데 AB 베타 대신에 AO 베타 더하기 OB 베타를 쓸 수 있잖아요. 왜? 전부 다 위치 베타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AO 베타 더하기 OB 베타로 표현한 거다.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 이제. 요 OA는 이거는 좀 바꾼다. 방향 바꾸니까 마이너스 OA 베타로 할 수 있잖아.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놓고 보니 M 플러스 N은 그대로 쓰시고 MB 베타, M, OB 베타 나중에 정리하면 요건 뭘로 바꿀 수 있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OA 베타로 바꿀 수 있으니 마이너스 M, 여기 M 없어지고 그 다음에 N, OA 베타 그러니 요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하자면 OP 베타, P 베타는 요거 써봅시다. 간단하게 네분점이라고 하는 M 플러스 N분의 M, B 베타, N, A 베타. 그래서 M 플러스 M, B 베타, M, B 베타. 그 다음에 N, A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과 A에서 B로 가는데 어떤 네분점이 있다면 우리가 공통수학 2 정가좌표에서 그냥 사형적 성질과 해석해야. 그러니까 해석해야라고 보자면 그 해석해야를 기억나지? 네분점 N대 N을 내분해라 그러면 M 플러스 M의 위치 베타가 아니라 그때 위치 성분을 대비해가지고 풀었던 기억나지? 그거를 벡터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인 A와 위치인 B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기억나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형기하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을 벡터고 그냥 평면상에서 그대로 적용한 거군요. 위치와 크기로만 나타내자. 그러면 여기다가 Q가 예를 들어서 Q 베타라고 합시다. 외분점도 있을 수 있잖아. M 대 N 외분점. 근데 N이 더 커야 돼. 외분점이면 우리가 방향에서 쭉 가서 M 대 N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 위치와 방향이니까 결국 뭐로 쓸 수 있어? 그냥 그대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N, N B 베타 마이너스 N A 베타를 표현할 수 있다. 왜? 요 점이 Q라고 하면 요 똑같이 했을 때 이건 M 대 N이면 요 전체 요 놈에 대해서 요 놈 온 거니까 그냥 N이 뭘로 표현돼? 마이너스 N으로 공통석 2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M이 더 작아 그럼 M이 더 작으면 수직선상에서 M 대 N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M이 더 작다는 것은 M 대 N이면 이 N이 더 클 때는 이 M의 방향이 더 편해. 방향이 왼쪽이구나. 그러니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었고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니 C점으로부터 C점으로 오른쪽 가니 플러스가 돼서 요거와 다르게 나중에 R 베타는 뭐냐?
m 대 n으로 외분점인데 m이 더 작을 때는 마이너스 m이 붙구나. 오케이? 알겠지? 이게 내분점, 외분점도 같이 할 줄 알지? 그거 똑같이 위치벡터도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이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분점이 평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간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공간 벡터도 결국은 평면만 생각하면 옛날 교육과정은 평면도 있었지만 새 바뀌면서 뭘 확장을 하고 있다. 공간도. 그러면 이 위치 벡터가 공간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뭐가 됐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걸 조금만 더 합장하면 A, B, C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점 오라고 하면 각각 쏠 수가 있잖아. 쏠 수 있다면 여기 A 베타, B 베타, C 베타라고 한다면 잘 보시면 무게중심 G를 써봐라. 그러면 연결하면 요 무게중심 요거는 M이라고 하면 M을 쏠 때는 얼마 돼? 2분의 A 베타 더하기 그냥 2분의 B 베타 더하기 C 베타가 될 것이고 중점이니까 그지? 그리고 무게중심이니까 여기서 쏴라. 여기 무게중심 G를 쏴라. 그러면 요 G 베타는 뭐요? 몇 때문에? 2대 1로 내분한 점이다. 그래서 C 베타는 2대 1로 내분하니까 2대 1이니까 2 더하기 2에 2분의 B 베타 더하기 C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A 베타. 그렇게 되겠지? 여기 내분점이 2라고 이게 A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3분의 A 베타, B 베타, C 베타를 이루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무게중심으로서 당연히 3분의 A 베타, B 베타, C 베타 한다. 그러면 이제 3분으로 가면 이 단계에서 3분으로 쭉 가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놓고 보면 우리가 네 번째 점 넓이의 비인데 이때 이제 뭘 쓰든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요게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세 점이 일직선. 이해되지?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음을 자,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음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어떤 부분이든 뭐 평행이든 뭐든 똑같이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을 때 A, B, C가 있을 때 A, B, A, C. 그래서 A, C 베타는 A, B 베타의 T 베타. 바깥에 있어도 되고 안으로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A, C 베타는 A, B의 T 베타. C가 밖에 있도록 있던 세 점은 이게 기본이지. 그래서 이놈으로부터 파생을 하려면 어떻게 파생하냐면 단 위치 베타가 뭐냐면 시점을 기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기준일 수도 있지만 이걸 바깥 새로운 점 O를 잡을 수 있잖아. O를 기준점으로. 그래서 이 O를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바뀌어. O, A 베타, A 베타. 뭐 다 쏠 수 있지. 위치 베타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시작은 하얀색으로 했어. 세 점이 일직선이 있다. 알겠지? 그러면 세 점이 일직선이 있다고 시작했는데 그 시점을 기준적으로 새로 잡고 쐈더니 위치 베타가 나오고 위치 베타로부터 OC 베타. 그러니까 오늘 아까 벡터를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 거야. T, AO 베타 더하기 OB 베타. 시점과 중점, 중점과 시점. 그러면 위치 베타를 내가 50 베타 내가 이 C가 기준이니까 C 베타를 쐈더니 AO 베타 넘기니까 뭐가 돼? 이거는 마이너스 5 이항하니까 T는 여기 뭘 바뀌어? 마이너스 5의 시점과 중점이니까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A 베타를 넘길 순간 1 마이너스 T A 베타 그 다음에 T B 베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 충분 조건, 필충 조건이 뭐냐? 필요 충분 조건, 필충, 필요 충분. 필충은 뭔 말이야? 화살표가 어떤 의미야?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세 점의 일직선에 있을 조건은 요 놈인데 단 요 놈 더하기 요 놈이 얼마야 돼? 1이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새롭게 어떤 C베타를 람다 1 A베타, 람다 2 B베타. 근데 단 람다 1 더하기 람다 2가 1이면 이 세 점은 일직선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고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안 되는데 이게 4고 이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되네? 왜? 합이 1이지. 그러면 단 이때 중요한 건 이걸 조건했을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으니 분명히 이 C는 A, B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하면 그러니 이것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면 오늘 배운 네분점처럼 양피, M 대 N이니까 양수니까 이 두 합이 1인데 둘 다 양수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 2분의 1. 그럼 뭔 말이야? A, B의 중점에 있구나. 이해되지? 이게 4야. 이게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B의 마이너스 3이면 4, A니까 반대쪽에 있어야 되잖아. A의 반대쪽에 있는 게 요 놈이니까 결국은 뭐가 같냐? 4 플러스 3이니까 요 B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B가 요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B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이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B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면 B쪽에서 갔다고 생각하면 돼. B에서 왼쪽 위쪽. 그러면 A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B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구나. 그래서 아주 중요해. 요 놈이 마이너스면 A의 원쪽. 이해되지? B가 마이너스면 B에서 원쪽. 그럼 어떤 뜻이야? 이 B베타 앞에 이 람다2가 음수이면 단 합은 얼마가 돼? 항상 1. 이게 마이너스면 요 B 원쪽이니까 이쪽에 C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나중에 오케이? 일단 이해됐어? 이건 이해가 되고 있지? 요것도 이해가 됐지? 네, 양다원이 아 그냥 이 값이 1만 있지. 그냥 여기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웃으면 좀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내분점, 외분점인데 이 일직선이 있는 건 이해됐지? 그러면 일직선이 있을 때 요런 거 오케이. 그럼 이때 이거는 이 A, B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라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O, A베타, B베타, C베타. 그럼 이 C베타는 요 놈과 요 놈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C는 이렇게 표현될 거야. 똑같이. 단 이게 M 대 N이잖아. 그럼 N은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는 A니까 요게 마이너스일 때 A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때 이 위치는 이 람다1이 음수, 람다2가 양수. 단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 이해되지? 1이 안 나오고 오케이?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 반대로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게 요 단원의 액션 포인트야. 이걸 이해하면 여기다가 네분점, 뭐이분점 일직선이 있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살을 하나 붙이도록 하자는 거야. 자,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그러면 자 쭉 이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 있으니까 안 해도 될 거야. 그 심화 문제 중에서 혹시 두 번째 심화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그림 하나 나와. 문제 봐봐. 2번 3점짜리 한번 문제 봐볼까. 치워되지 이제. 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게 되거든. 풀 때 여쭐게 충분히 되면
그 위에는 오늘 그러니까 기본 문제 2점짜리는 설명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2점이고 마지막 4점은 성질이 많아. 문제다. 2점은 좀 풀어보는 3점짜리는 그냥 실제 이제 적용되는 간단 예시 문제라고 보면 되고 2점짜리는 기본 성질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2점은 내가 오늘 설명한 걸 가지고 그대로 풀어라. 이게 2점이고 4점은 성질에 가까운 것들이고 뭐 남이의 정의라든지 나중에 한번 보면 돼. 그런 이제 학교든 인터넷 들으면 또 나오는데 3점이 실제 이제 문제예요. 봐봐. 삼각형 OAB가 있대. OAB가 이렇게 있어. OAB. 그럼 내가 딱 봐도 위치 벡터를 바로 표현할 수 있지. 누가 봐도 위치 벡터를 써야 되겠구나. 바로 나오지 않을까? 자, 위치 벡터를 썼더니 자, OA의 중점을 M. OA의 중점을 M. 그 다음 OB의 2대 1, OB의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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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면은 N. 자, AN과 BN의 1대 1, 2대 1. 그랬을 때 이 교점을 P라고 하고 OP 베타를 쏴라. 그래서 OA 베타, O 베타.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OP 베타는 요 반 OM 베타 OB 베타의 일직선 어떤 점 일직선이에요? 요렇게 해도 돼. 그런데 람다 1, 람다 2 단 람다 1 더하기 람다 2구나. 이게 1인 단 OM은 나중에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2분의 1 그러니까 2 OM은 OA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OA 베타. 그러니까 이게 A 베타 B 베타 바꾸니까 결국 람다 1 람다 2 구한다면 2분의 1 여기다 하면 되는 거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놈이 일직선이냐? MPB가 일직선이다. 그럼 뭐가 중요해? 이 놈도 이놈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나 이걸 다 해석적인 성질, 그러니까 벡터로 접근하는데 그러지 말잖아요. 이때 쓰는 게 메넬라우스야. 메넬라우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실제 그때 위치 베타는 메넬라우스 정리 기억나지? 메넬라우스 정리는 그러니까 원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요놈 일직선에서 람다 1 마이너스 해가지고 막 넣어야 되거든? 나중에 답을 보시면 내가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냥 이렇게 메넬라우스 딱 하나만 떠올려. 복잡하게 막 메넬라우스 안다고 했으니까. 메넬라우스가 어떤 정리지? 기억을 해봐. 내가 메넬라우스를 찾아라 보면 ABC에서 임의의 두 점 연결했을 때 BC의 연장선분과 만난 교점이 DEF일 때 AB의 1이죠. 그럴 때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의 곱은 얼마가 돼? 1이다. 기억나지? AF, FB, BD, DC. 다시 쓰면 AF분의 FB, D분의 DC, C2분의 1. 또는 나중에 이거 모르겠으면 또 시소정리를 한번 해. 시소정리. 그러니까 무게중심 모먼트라고 해. 시소정리라고 또 찾아서 알아두면 또 재밌는 게 있어. 단. 여기 보니까 그럼 이건 언제 찾냐? 하사촉을 찾으면 된다고요. 이걸 찾기 위해서 매일 처음 할 일이 하사촉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하사촉. 메넬라우스는 하사촉. 그래서 이걸 치우면 하사촉이 보여. 하사촉이 보이지? 그래서 하사촉이 보이니 하사촉 양 끝점에서 시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1분의 2, 2분의 1, A, 2분의 MM, 1분의 2, 2분의 1, 2대 1이니까. 그 다음 MP분의 PB, 1대 1이네? 약분되니까. 그래서 1대 1이야. 이해된가? 그래서 답은 람다니까 결국 얼마 나와? 2분의 1 OM 베타, 그 다음에 2분의 1 OB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5a 베타 5m 대신에 우리는 아까 얘기로 2분의 1 5a를 써야 되니까 4분의 1 5a 베타 2분의 1 5b 베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a 베타 각각 해라 그러면 요 어디 갔어? 요거는 4분의 1, b는 2분의 1로 결정이 된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도형에서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메넬라우스를 이용하면 그 나중에 학교든 뭐하든 뭐 이렇게 배울 거거든. 근데 배울 때는 다 심해서 잘하는데 결국 메넬라우스 정리를 써도 괜찮다고 학교에서 배울 거야. 충분히 사회적 성질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메넬라우스 정리에 이 말만 제대로 써주면 돼. 학교에서 충분히 다 이해될 거라고 보니까 알겠지? 은찬 이해됐지? 체바도 알고 있겠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정리가 몇 가지 나오면 자 넘어갈게. 그 다음 봐봐. 그러면 이제 위치 베타 하다 보면 일직선이 하다 보면 자주 나온 게 요 합의 그러니까 힘의 평행이 나오거든 가끔. 이제 4번을 봐봐. 심한 문제지. 4번을 보면 심한 문제로 힘의 평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힘의 평행은 잘 보면 어떤 삼각형 내부에서 그냥 내부에서 저번에 AP 더하기 BP 그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는 AB 상에서 어떤 내부의 한 점 P에서 그냥 PA 더하기 PB 더하기 PC가 0 그러면 이거는 딱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힘의 평행이 그래서 평사처럼 저번에 그냥 요게 다 1, 1일 때는 두 개 넘겨가지고 뭐 기억나지? 뭐 우리가 말 평행에서 이런 거 기억나지? 그래서 평사 끌어서 이게 A 베타, B 베타, C 베타 요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A, B 더하기 C 근데 그거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넘기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이 A 베타 이게 뭐야 나중에 A 베타, B 베타, C 베타가 0 베타가 되는 놈이었거든 기억나지? 근데 여기 몇 배? 스칼라요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이래지? 이렇게 자 봐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 단원이 일직선이잖아 그럼 항상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해 그래서 내부의 한정일 때는 어떤 힘의 평행이 나오면 기준점을 딱 잡아주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런 게 아닐 때는 뭐 바깥에서 잡는 게 중요했거든 위치 베타로 근데 이런 부분은 기현이가 여기다 위치 베타를 기준적으로 바깥에 다른 데 어디가 잡으면 불편해서 5에다 잡을 수도 있는데 이 AP가 B지 만나는데 봐봐 이제 그러니까 P를 기준적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원래 5는 이런 데다 2분의 기준점 직교작표를 따지면 원점 아니면 평면상에서 내가 새로운 기준점 그래서 각각 빛을 쏘듯이 그런데 이 문제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런 게 나와 직선 AP가 그러니까 뭐냐 AP가 BC와 만나는 그래서 AP와 BC에 만나는 점을 D라고 한 순간에 이 A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해 A가 기준점 그럼 모두 다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A의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지 그럼 이건 지금 자 그러면 이건 제대로 돼 있어 싹 바꿔야지 이 PA 아직 뭐 시점도 바꾸게 해야 되는데 그럼 PA 베타 AB 베타 4 PA 베타 PC 베타 미안 AC 베타 여기까지 되나? 그러면 나중에 이건 뭘로 바꿔? 마이너스 AP 베타로 바뀌고 이것도 마이너스 AP 베타로 바뀌고 이것도 마이너스 AP 베타로 바꿔 자 여기까지 그럼 싹 이항해주면 여기서 뭐가 도달하냐 봐봐 2, 3, 4니까 얼마가 도달하냐 9잖아 그러면 9, 5A 베타 이항하니까 미안 AP 베타 미안 A 시점을 A로 했으니 AP 베타는 3 AB 베타 더하기 4 AC 베타 끝 그러면 우리가 A 기준으로 AB, AC인데 요 점 자체가 일직선이 있다고 했으니 AB 베타와 AC 베타 이 부분의 합이 1은 아니잖아 합이 1의 일직선이어야 되잖아
그 전체가 얼마를 나눠야 이 합이 1이 돼? 7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아니야? 왜냐면 3도 합이 1이니까 1이 돼야 돼. 그래서 자 일단 9AP에다 쓰고 이걸 7을 곱해줘야 이렇게 7분의 뭐라고 쓸 수 있냐? 3AB베타 4AC 베타 쓰고 좋아. 9 없어져서 9분의 7이 된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번 해석해봐. 요점은 뭔 말이야? 요 AB 베타의 3이니까 이게 3대 4가 되겠네. 그리고 이건 얼마? 9분의 10이 됐겠네. AP는. 그래서 A분점 얼마? 9분의 7이니까 7대 2로 내분하면 됩니다. 간단하네. 자, 그래서 AP 대 PD를 왜 일직선을 딱 했으니까 일직선이 나와서 끝났어.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 하나도 안 썼지. 나중에 답지 주면은 미지수가 막 나와. 아까 1-t, t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거 잘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보다 사역적 성질이라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일직선에 있으라고 했으니 내가 잡은 거야. 간단하네. 그래서 알고 나면 간단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일직선에 있을 때 람다와 람다2의 합이 1이다라는 걸 만들어내서 정답. 요건 뭐 말이요? AD 베타를 말하고 있겠죠. AD 베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AP는 AD의 9분의 7, 7대 2에서 7. 그럼 넓이의 기본 성질 다 알고 있지? 길이가 4대 3이면 이 전체 넓이도 4대 3이고 이런 것들 4, 3 쪼개고 요거는 2 넓이 그건 중학교 수준에서 해결인 거 넘어가도 될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벡터의 이치 벡터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연습 문제를 거기다 살 붙였어. 좀 넘겨봐. 연습 한 장이 어디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이거는 내가 문제가 많은데 연습 문제는 이거 답지를 다 뒤에 있으니까 뒤에 그래서 양이 늘어났을 때 뒤에 답지가 붙여서 이해되지? 그래서 그 뒤에 숫자가 있는데 이건 좀 지워가면 되는데 이 숫자에 맞는 답이 있어. 제대로 똑같아. 그래서 연습 문제 쭉 보면 거기에 있는 이해되지? 숫자 붙여놨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저번 시간에 싹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의외로 오늘 이걸 끄집어내야 뒤에 나온 것들이 편할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벡터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앞에 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 머릿속에 조금 약해도 나는 읽고 하면 습득이 될 거고 다음 오늘 뇌 성분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일직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 이거 여기까지 한 것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좀 정리해 놓은 거다 하면 이제 성분으로 가보자 해. 할 수 있겠지? 연습 문제 넘어갈게요. 네, 해보라고. 자, 다음 성분. 자, 쉽게. 자, 우리는 벡터의 사형적 성질의 의미를 두고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 내가 기준점 잡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해석기한 또 해석으로 또 넘어가자. 해석으로. 자, 해석으로 넘어온 순간에 우리가 평면 벡터, 공간 벡터의 성분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평면을 배제하고 공간을 확률을 해서 평면이 한창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고 자, 우리는 공간이 있으면 축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공간의 축은 둘 다 사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축에 대해서 벡터는 벡터의 자체가 정규 직과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을 가지고 시작을 해. 수평과 수직. 그러다 보니 수평과 수직이니까 항상 벡터의 차원은 서로 수직이 돼야 돼. 이런 걸 정규 직교라고 해. 직교. 그래서 어떤 벡터를 만들 때 그러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합장에서 그냥 이게 직교를 아니면 직교를 만들어야 돼. 두 벡터가 직교가 아니라면 직교로 가게끔 만드는 벡터를 정규 직교하는 거예요.
벡터가 안 되는. 근데 이제 우린 직교가 되니까 보니까 해석에서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 직교 정규, 그러니까 뭐냐, 데카르트 좌표라고 했거든, 처음에. 데카르트가 만들어서. 근데 이게 나중에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영어가 쓰고 막 쓰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 명칭이 정확히 필요하네? 무슨 좌표? 직교 좌표. 명칭이. 그전에는 이거 데카르트가 만들었으니까 다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거든. 그 복소수도 좌표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어? 가우스가. 그래서 복소수도 좌표를 만들었을 때문에 가우스 좌표를 해서 가우스 좌표라고 했거든. 이해되지? 그러다가 그걸 일반화되면서 이거 봐라. 이걸 적용하니까 다 모든 복소수가 적용되네. 그래서 뭐가 돼? 복소평면이 된 거야. 가우스 평면에서 복소평면. 그럼 복소평면이라면 그 평면에 나는 복소수였던 성질을 다 적용해도 되는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이러다 보니까 이 벡터도 이 직교좌표에 다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게 평면좌표야. 평면벡터고. 그런데 이걸 공간으로 넘기면 공간도 되지 않을까 해서 공간벡터로 넘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좌표를 쓰는 건 순간 단위 벡터가 필요하거든. 기준. 모든 아까 전에 대수 성질 있잖아. 같이 있어야 돼. 결합과 개성이 되고 한두 번 있어야 되고 여번이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나는 방법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해. 기준. 항상. 그래서 기준의 모든 것은 단위야. 실수의 단위는 1이야. 그래서 1이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 단위는 벡터 방향과 크기니까 어디 있어야 돼? 축이 있어야 되고 축 위에 있어야 되는 기준 크기가 1인 요 놈을 I 0,1,0을 J 0,0,1을 K라고 하잖아요. IJK 여기는 E1, E2, E3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IJK가 할게. 그럼 두 가지겠어. 우리는 스칼라래. 그러면 이 말로 인해서 A0, 0은 A1 빵빵으로 쓸 수 있느냐? 오케이. 그래서 A, I라고 써도 되겠느냐? 된다. A, B, C. K라고 써야겠지. I 벡터. I라고. 잠깐. 이거 너무 심하게 하네. 쏘리. 자, 그래서 A를 A 벡터 미안. A 벡터를 A1, A2, A3라고 쓸 수 있느냐? 쏘리.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지금부터 이렇게 쓸 수 있냐?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선형성이야. 저번에 아까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FKA 벡터는 KA 이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FA 벡터, B 벡터는 FA 벡터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합차로 그리고 이건 스칼라래. 요건 요놈의 요 성질을 K니까 A1 1,0,0을 바뀌고 이건 A2 0,1,0을 바뀌고 A3 0,0,1로 바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A1 I, A2 J, A3 K라고 이제 앞으로 이게 물리에서 엄청 중요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A 벡터의 성분을 성질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분 A1, A2, A3 어떤 놈을 곱해라. B1, B2, B3. 그러면 이거는 성분이잖아. 그럼 이 실수 연산이 이렇게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 이렇게 했으니 실수적 이렇게 하면 A1I, A2J, A3K 그럼 B1I, B2J 이런 연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왜? 계속 성질이 있으니 이제 하나씩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막연하게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걸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할 수 있으니 과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이런 성분을 잡았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성질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성분을 배운 다음에 그 성분을 대수적 성질로 바꿔서 연산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복소 평면 벡터의 특징이 된 거야, 이제. 그럼 우리가 아까 전까지는 막연하게 쏘고 성질 보고 일직선이 있고 이렇게 다 했던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뭘로 또 바꾸고 싶다는 거야. 도형으로, 아니 정과답표로 다 바꾸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벡터를 배웠는데 중학교 때 도형만 보고 있다가 이 도형을 공통수학처럼 되면서 다 직선 삼각형도 정과잡표로 바꾸고 뭐 또 바꿔서 다 성분을 표현해가지고 뭔가 답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똑같은 거. 우리 앞에까지는 성질로 배우다가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성분으로. 그럼 정육면체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처음에는 벡터를 쏘면 원점에서 그냥 쏘는 거보다 빛을 쏴서 방향과 크기를 표현해야 되는 거보다 그럼 어떤 세점 일직선이 있어야 되는 거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육면체 그러면 기준점을 놓고 뭐라고 쓰면 돼? A, 0, 0, A, A, 0 이렇게 8개 점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내부점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벡터라는 개념에서 해석으로 확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벡터를 전부 다 해석적 개념으로 싹 넘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도형을 배우던 거를 닮은 합동,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 모든 거를 정과잡표, 직선, 원으로 넘기면서 전부 다 해석으로 구한 것처럼 앞에서 위치 벡터까지 배웠던 거를 지금 요 성분을 싹 바꿔서 풀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요 선형성이라는 말을 항상 명심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형을 이해하는 순간 수학의 50%가 이해가 돼. 지금은 좀 이 막연할 것 같고 맨날 이거 왜 선생님이 이걸 쓰지?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그럴 수 있는데 선형대수를 이해하잖아? 교수들이 수학을 하는 사람은 선형대수를 오래 배워. 다른 것보다 굉장히 오래 배워. 미국은 1년 반을 배워. 우리나라는 거의 상위대학, 10개 대학은 1년짜리로 배우고 상위대학 밑에는 하위대학인가 좀 레벨이 낮은 대학은 딱 반년만 배우거든, 선형대수를. 그 차이야. 위에 대학으로 가서 왜 선형대수를 1년 반 넘게 배우나 이유야. 그 이유가 뭐냐면 선형대수가 이 수학을 이해하는 반이야, 반. 선형대수를 마스터하잖아? 그럼 다른 수학적 학문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와. 다만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금방처럼 하는 게 선형사상은 이게 선형사상이네. 그 선형사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집합은 이 안으로 갖고 와서 이놈을 풀어도 다 되겠네. 끝. 그럼 내가 이런 거 멀리서 보다가 이건 그러면 뭘로 표현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러니까 나중에 선형대수를 필히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학점 대학을 가면 선형대수는 어떤 내과 과목이 아니어도 선택을 해. 반드시 내가 물리가 됐든 화학이 됐든 생물이 됐든 다른 어떤 과목이 됐든 만약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수학 전공한 어떤 수학과가 됐든 뭐가 됐든 선형대수는 무조건 신청해요. 문과생도 그렇지만 이과생도 마찬가지. 아니 이과생도 그렇지만 문과생도 마찬가지. 뭐가 있든 나는 적극권자예요. 수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선형대수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거든. 많이 들어졌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봐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다 보여줬어. 요 놈에서 요를 넘어가는 거 있잖아. 이게 왜 가능하냐? 갑자기 이놈을 이렇게 배우라가 아니라 여기서 이게 갈 수 있는 게 선형사상 때문에 그렇다. 선형성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단위벡터의 성분을 나타냈을 때 이제 위치 벡터인데 하나 넘기면 이제 문제를 좀 이따 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와 성분. 크기는 벡터에서 지표 좌표상에서 당연한 이야기지. 어떤 A 점을 A1, A2, A3 벡터를 쌓아. O A 베타가
뭐가 되냐? 성분 A1, A2, A3. 자, 그러면 정규답에서 크기를 써라. 이 처음에 첫 번째 OA 베타 크기를 쓰시오. 그러면 이걸 루트 A1, A2, A3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크기를 해라. 그럼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림상 여기에 요놈의 수직을 내렸을 때 여기서 수직 보면 이렇게 수직 내렸을 때 이놈이 직교, 이놈이 수직 내렸을 때 이게 직교, 이놈이 수직 내렸을 때 직교. 그러면 요 베타를 여기서 쐈을 때 요런 걸 내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단위 베타 이 길이가 1인 이 베타에서 중사이 이렇게 각각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굳이 요거에 왜냐면 요거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내릴 건데 이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면 여기서부터 스칼라별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요 점을 이 A 베타의 단위 베타가 필요하더라. 자, 단위 베타를 써보자. A 어떻게 쓰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는 게 A 베타, OA 베타는 어떻게 썼지? OA 베타 크기에 뭐가 돼? OA 베타 선별해서 아니지 단위 베타를 우리는 M 베타로 할게요. 해도 되겠지 이제. 그러면 M 베타를 표현해라. 단위 베타 그러면 OA 베타의 크기 기억나지? 얘 1하고 OA 베타.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기가 1이 되는 놈에 절대값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해보면 루트 A1, A2, A3의 제곱분의 1 성분 A1, A2, A3. 그러면 이 크기가 단위베타 M베타니까 이 부분을 세트해서 성분하면 요놈이 성분이잖아.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크기가 1이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하자면 요건 알파는 뭐냐? 이 기준에서 내렸을 때 여기서 이루는 가지고 요놈은 여기에서 내고 이 직선이니까 나중에 이 Y축에 여기 Y축을 감싸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요 단위 기준 단위 베타에서 사용을 내렸을 때 우리가 직교좌표가 이렇게 X축, Y, 여기가 X축, Y축, Z축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요놈이 단위 길이가 1인 놈이 있다면 여기서 X축에 이루는 가.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쏘면 이 직선과 1을 이루는 가. 그 다음 1이 딱 수직으로 쏘면 이 직선과 요 수직으로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알파 앞에 딱 그만 영향이 있어 없어? 없겠지? 평면은 있었지? 알파 베타 합이 얼마 90도였지? 그러나 공간은 달라. 알파 베타 감마는 중요하다. 그냥 어떤 위치에 따라서 알파 값과 베타 값과 감마는 스스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독립이야. 이래쟁이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다. 그럼 독립이고 그러나 요놈 제곱분의 1 이놈이니까 결국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감마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 1이 되겠네. 그래서 뭐 삼각비가 아니야. 삼각성리가 아니라 그냥 요놈이 단위 기준의 단위값이다 보니 제곱의 합은 1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성분을 표현할 때 상등은 두 벡터가 같은 방향과 크기가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으니 위치 베타로 따로 표현한 거야. 이게 뭔 말이야? A 베타와 B 베타라고 시점을 5로 하면 A 베타는 각각 원점에서 A까지, 원점에서 B까지인데 같다는 말은 위치 베타가 같다는 뜻이고 그것은 상등의 개념이다. 그래서 책에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또 해보도록 하고. 자, 다음 우리가 두 벡터의 관계로부터 스칼라의 꽃도의 합차, 선형, 그러니까 이게 선형성의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벡터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여기서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 풀만한 건 없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되고 여기는 문제다운 문제보다는 말로 설명하니까 큰 고민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지. 이게 기본 성질 100달의 약속이잖아. 뭐의 약속? 공감. 벡터의 평면 벡터를 이제 확장한 거니까 공간 벡터의 확장이니까 정의에 따라서 공간 벡터가 뭐냐면 시점에서 방향 쏜 건데 이걸 성분을 하자. 이해되지?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성질이거든. 그냥 여기에 바탕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리가 나와야 돼. 새로 나누죠.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제 벡터 2개 갖고 한번 해보자. 이제 지금부터 벡터 하나 갖고 이야기하는 거 끝났어. 이제 문제 하나 이거는 그냥 누구나 기초니까 너희들한테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다음 장 넘어가면 두 벡터가 있어도 되지. 하나 갖고 있으니까 끝났어. A 벡터 A, B 벡터 B. 자 B. 그러면 공간상에서 우리는 벡터가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 2개만 가지고 연결하면 되니까 2개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약속이 생겨야 되겠지. 벡터 하나가 그래서 처음에는 정의가 필요해. 디피니션. 정의. 자 넘기면 뭐가 나오지? 넘기면 딱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연습 문제 다음 이건 너희들이 하면 되는 거고 어디 가냐? 드디어 딱 뭐 나와? 드디어 중요한 뭐가 나와? 내적이 나오지. 이 내적이 뭐냐면 벡터에서 하나 갖고 약속한 것들이 앞에 오고 기본 금방 배운 거고 내적은 두 벡터 이제 하나는 이제 기본 냈으니까 2개를 비교할 거 아니야? 이 2개로 가지고 약속이야. 자, 그래서 A 벡터 덧2 B라고 해. 내적이라고 했고 이거는 덧2라고 했고 점 이렇게 했는데 A 내적 B는 뭐라고 약속이냐? 스칼라 105 약속이야. 코사인 세타 이게 종이야. 자, 이 베타가 종이 이건 의식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약속하자 했어. 그럼 이게 대체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돼. 뭐야? 왜 갑자기 이게 나왔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비베타 코사인은 잘 보면 요 비베타 코사인은 내가 여기다 정사익을 내리면 왠지 요 크기를 말하고 있어. 그치? 그럼 이 크기에다가 이 크기의 곱이잖아. 어디서 나와 이게? 물리량에서 내가 물건을 들고 끼는 것과 밧줄로 끄는 게 다르구나. 그럼 힘은 제가 들고 가는 건 0이지만 밧줄로 끌면 그 밧줄에 그 내가 끄는 뭐 밑으로 끌면 끌수록 뭐고 힘들지만 위로 끌수록 가볍지 않아. 그럼 이 이론은 이 밑에 힘이 많이 적용하느냐 적용하느냐 차이가 있구나. 실제 물리량에서. 그래서 실제 물리에서 적용해서 크기 실제 실수적 크기가 뭐냐? 두 벡터, 두 방향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연결된 실제 크기는 뭐냐? 스칼라 실제를 확인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제 알고 있어. 이 힘에다가 이 힘을 곱한다. 근데 이걸 같은 방향이면 그냥 두 개 동시에 A 곱하기 B가 되지. 1에다가 2 곱해. 그러니까 3에다가 4 곱해봐. 그럼 8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방향이 있을 때 다를 때는 그 크기의 곱은 이거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종일 약속하면 성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성질이 나와야 되겠지? 종이. 이건 종이고 이거는 종이. 자 1번 어떻게 나와야 되냐? 내가 이거를 사용적으로 했는데 내가 자 성분으로 바꿀 수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걸 왜 배웠겠어? 여기다가 배웠으니까 하겠지. 요거는 중이니까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요거를 오늘 배운 대로 A1, A2, A3 내죠? B1, B2, B3. 근데 뭘 배웠어? 이거는 연산책 곱이라고 했으니까 A1, I, A2, J, A3, K 내죠? B1, I, B2, J, B3, K 이렇게 배웠겠네? 그럼 연산의 성질에서 몇 개, 이걸 뭐 집어넣는가? 이건 연산 덧투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A1, B1, I 도트 J야. 이렇게 쭉 쓸 수 있죠. 몇 개 쓸 수 있어? 9개 쓸 수 있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봐. I 도트 J는 뭐냐면 이대로 하면 1번 I 도트 J는 I J 코사인 90도. 왜? 서로 직각이라 했으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야? 코사인 90도는 그래서 0이야. 뭐 잘못했는데. I인데? 미쳤나봐. 쏘리. IJ인데, II부터 그냥, 요거 보면 II잖아. I 곱하기 I잖아요. 쏘리. I 크기, 코사인 0도야.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1이네.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나와? 1. 두 번째, I 크로스, I 도트 J는, 이게 코사인 90도니까 0이야. 그러면 IJ뿐만 아니라 IK, 서로 JK, 점점점. 요 II만 빼고, 요것만 빼고는 다 0이네. 그래서 요 II 나오니까 A1, B1 살아남고, IJ, BJ니까 A2, B2 살아남고, A3, B3가 K는 살아나니까 A3, B3만 살아남고 나머지 뭐가 될까? 다 0이 되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사역적인 성질을 우리가 사역적으로 그림으로 보고 정리했던 걸 성분을 했더니 원천 편하구나. 내가 앞으로 우리가 또 물리적 현상에서 여기에다 힘을 쓰고 있고 저기에다 힘을 쓰고 있어. 그럼 내가 기준점 잡아서 성분 쏘고 내적은 뭔 말이야? 이 두 힘의 크기는 얼마냐? 각 성분의 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생각이 사고가 엄청 단순해지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지. 요 크기에다 이 크기의 곱인데 이게 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적이 이렇게 된 것을 약속할 수 있다. 끝났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 이건 정리돼. 그럼 이 정리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되지. 이제 2번이 또 정리가 나오겠지. 정리 2번은 이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지 이제 처음에 밝혔으니까 이 정의에 따르는 성질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 베타, B 베타, C 베타 갖고 스칼라벨 K A 베타 그러니까 원래 내적 B 베타는 뭐가 되냐? 봤더니 A 베타 내적 바로 해야 되잖아. 이제 스칼라 값이 어디에 있든지 또 이건 어떻게 되냐? A 베타 내적 KB 베타가 왜? 이렇게 약속해서 K 처리하면 다 그러니까 스칼라면은 뭐 말이야? 자유롭게 내적에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해되지? 그 다음 2번 A 베타 내적 B 베타 더하기 C 베타. 해보니까 성분들 하니까 A 베타 내적 B 베타 A 베타 내적 C 베타 어떠냐? 요 성분을 하면 이게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C2니 다 내적을 하면 다 되니 내적은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 성질을 기본 성질을 끄집어 내게 이해되지? 자 A 베타 좀 왜 색깔을 바꿨는지 내적 A 베타를 해볼까? 뭔 말이야? A 베타 크기 B 베타 크기인데 A 베타 크기 코사인 0이야. 코사인 0이니까 그건 뭔 말이야? A 베타 크기의 제곱이지. 여기까지 돼? 별표 이 뒷장이 있을까? 정리니까 뒤에 보면 여기 별표. 왜 별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잡아봐. 수학을 나랑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거 하지 말고 봐봐. 우리는 수학이라는 게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잖아. 무에서 유를 만들었지. 그
그러면 이 수학을 이 위에서 물을 쓰려면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써먹어야 되잖아. 자, 봐봐. 쓰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실수적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 결합 이런 실수적 연산이라고 정내린 이 지구에 이 인간에게 실수적 연산을 보편적 성질로 받아들인 거야. 2 더하기 2는 4. 그게 덧셈에 대한 성질을 받아들인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새로운 로그를 만들었어. 이 로그는 사실 연산이 실수적 연산이 아니잖아. 그럼 이 로그를 실수적 연산에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8을 그냥 분당 무턱대고 더할 수 없잖아. 그러면 로그를 연산을 하려면 이 로그의 성질에 맞는 실수적 연산을 바꿔줘야 돼. 자, 이 내적은 내가 이 벡터를 약속한 거야. 이렇게 약속하자.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을 하려면 실수적 연산을 바꿔야 돼. 안 그래? 그럼 실수적 연산을 바꾼다는 거 실수값을 가야 되잖아. 누구를 봐봐. 실수적 연산이지. 크기의 제곱. 값이 나왔나?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 A 베타와 B 베타의 크기가 3이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것들 그냥 A 베타의 크기가 3이야. A 베타의 크기가 3. 그러면 우리는 A 베타 내적 A 베타는 A 베타 크기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내적이 두 내적이 9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야. A 베타의 크기가 3이야 라고 하는 순간 A 내적 A가 베타 크기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이 A 베타의 내적은 9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가 이렇게 써. 대수적 성질 약속이야. 약속. 벡터라는 약속을 약속한 거야. 대수적 성질을 우리는 값을 구해야 돼. 평가받아야 되고 글을 풀고서 안 바꿔도 돼. 근데 평가를 하니까 이 하얀색은 실수적 성질이야.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대수적 성질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바꾼다고 값을 구하지 못해. 하지만 요거는 실제 값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쳐. 그러니 우리가 문제 풀 때 요런 것들이 내적이네. 요거 봐봐. 요거 간단하게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구하래. 크기의 제곱이니까 습관적으로 나는 이 크기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두 내적에 요걸로 바꿔야 되구나. 그래서 4A 베타 크기 내적 마이너스 4A 베타 내적 B 베타. 아직 안 썼는데 요거는 나중에 네 번째를 써줘야 또 우리 A 베타 내적 B 베타는 성분으로 이거 바꿔야 되니까 B 베타 내적 A 베타. 다른 건 몰라도 교환법 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교환법표 하니까 마이너스 B 베타 봐봐. B 베타 내적 B 베타가 되는구나. 근데 요번 배운 대로 A 베타 크기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구나. 요건 B 베타 크기니까 B 베타의 크기는 3이니까 9가 되겠구나. 그럼 A 내적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건 마이너스 1이 되니 16, 4, 9. 그래서 다 더한 것의 제곱이니까 요 놈이 되구나.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왼쪽은 실수적 연산인데 실수적 연산이야. 실수값을 구하래. 근데 준 거는 성질을 맞췄다. 아니 대수 이런 대수 성질. 그러니 실수적 연산과 대수 성질을 유일하게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요 네 개들 중에 요 놈이 얘들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문제 풀 때 요 습관적으로 두 벡터의 내적이 크기가 제곱 실수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 베타, B 베타의 크기의 제곱, 그럼 습관적으로 A 베타,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건 내적으로 바꾸는구나 라는 게 이 문제 푸는데 기본이 요것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KA 베타는 그냥 A 베타로 써라. 이런 뜻이고 0A 베타는 스칼라베가 있으면 0 베타로 써도 되고 0 베타에 대한 0 베타는 성분이 다 0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건 여러분들이 그 책에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굉장히 그 다음 치우면 되지? 여기 치우면 안 되지? 자,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적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내적을 갖고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요 코사인이 갖고 있는 아까 요거 보면 코사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면 A 베타 크기 B 베타분의 A 베타 내적 B 베타. 그러면 뭔 말이냐? 우리가 두 베타가 뭐에 있는데 이 두 베타의 사이값.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값이 나중에 어떤 위치 기준에서 공간으로 두 베타를 쌌어. 그럼 두 베타의 사이값. 어떤 입체도형 중에서 뭐 어떤 입체도형의 기준적으로 또 뭐 직류매치든 구가 됐든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에 이 사이값을 구하는 데는 내적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원점에서 그 시점까지 쌌을 때 그 벡터, 두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고 그다음 내적만 알면은 그 사이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떤 분이냐면 정과좌표상에서 두 직선 사이에 뭐 어떤 방향 두 직선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사이값을 구해라라고 할 때도 있지. 기울기잖아. 두 직선의 기울기. 그럼 두 직선이 뭐만 하면 되냐? 방향 벡터만 하면 되겠구나. A 벡터와 B 벡터. 왜? 방향 벡터를 위치 벡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안 그래? 그래서 내적.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직선과 직선의 기울기만 안다면 그 사이값은 그냥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해결. 우리는 그걸 해석해 하는 정배분과 그 사이로 막 기울기 구하고 그다음에 뭐 탄젠트 값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용해서 200원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 네 번째 여기 줄게. 네 번째 순서대로 봐봐. 이제 그러면 질문이야. A 베타 내적 P 베타의 크기를 뭐라고 할까? 이건 내적인데 이 내적의 크기를 뭘 의미하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아니지 정리가 그냥 하자. 내적은 의미가 없고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O는 요점 A가 되고 요점 B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봐봐.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면 2분의 1 A 베타 B 베타 사인 세타의 크기. 근데 절대값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니까 사인 세타.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A 내적 B가 뭐와 같아? A 베타 B 베타 코사인 세타. 그러니 이것을 2분의 A 베타 B 베타 해놓고 루트 1-5 이건 루트 뭐와 같아? 1- 코사인 제곱 세타니 바꿀 필요가 없네.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약분하니까 A 베타 B 베타 A 베타 내적 B 베타의 제곱. 그러니 2는 뭐 그대로 쓰시고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A 베타 크기의 제곱 B 베타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 약분되겠네.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A 베타 내적 B 베타의 제곱. 그래서 내적과 크기만 알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다 이어도 되겠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아는 방법이 또 하나 생겼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다만 나도 외적을 구하면 요 놈을 그대로 써도 된다. 라는 소리가. 그 다음 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정리 성분이 다. 자 5번은 나중에 자주 써먹긴 하겠지만 A 베타, B 베타, B, O, A. 나중에 우리가 정사형을 내렸을 때 이 점을 H일 때 OH 베타를 프로젝션 B에서 A, 그러니까 B 베타에다 A를 넣어요. 내린 거야.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 B가 기준인데 이 A 베타를 정상에 내렸을 때 요 놈을 프로젝션 BA라고 읽어. 사형 베타라고 읽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이거 같아.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OA 베타를 표현하시오. A 베타. 그러면 뭐가 같냐면 OA 베타를 OH 베타 더하기 HA 베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H 베타. 그럼 나중에 뭐가 하냐? HA 베타는 말이야. 그냥 OA 베타 마이너스 OH 베타 프로젝션 BA. 요거를 OA는 A로 바꾸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게 수평, 그러니까 이게 수평과 수직. 그러니까 A 베타를 수평과 수직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직이 되는 하나의 그럼 여기서 절대값을 해버리면 요 크기가 되버려요. 그래서 한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되버려요. 나중에. 그리고 최단 거리가 되고 요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나중에 이 사용 벡터, 이 벡터가 필요해. 요 벡터에서 요 벡터가 필요해. 그래서 그럼 프로젝션은 그냥 OH 이제 써보자. 이건 이해가 됐고 실제 이제 OH 벡터를 해보자고요. OH 벡터는 일단 OB 벡터가 아니라 이 단위 벡터가 필요해. 그래서 이 스칼라 값은 알아. 요거는 요 크기는 알아. OH 베타 크기 M 베타. 이 M 베타는 뭐냐? 요 아까 내가 처음 했던 이 OB 베타의 단위 베타를 말하고 있어. 이거의 스칼라래. 근데 이 OH 베타 모르진 않잖아. A 베타 크기 코사인 세타 값은 알아 몰라? 알고 있어 이렇게. 곱하기 M 베타는 뭐가 돼? B 베타 크기 B 베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요거 모르는 사람 없어. 오늘 했어. A 베타 크기, B 베타 크기, A 베타 내죠 B 베타. 그다음 B 베타 크기, A 베타. 그러면 A 베타 없어지고 스칼라 값 B 베타 크기의 제곱 루트 뭐 이런 거 없애고 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의 A 베타 갑자기 A가 나와. 미안하다. B가 돼야지. 자, 그래서 요거에 B 베타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치고 노란색은 스칼라 값. 아냐 모르냐 에우라고 하진 않아? 에우라고 하진 않는데 이해가 해야 돼.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 사용 베타라고. 우리가 어떤 이 위에서 이 점 하나에서 요놈을 정상에 낼 때 이제 문제로 푼다면 이 점에서 여기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라. 그럼 이거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요 놈이 이제 그러면 요 거리를 구해라. 요 놈을 구해라. 이 최단 거리 H 어디 갔어? 그럼 여기. 그럼 이 놈을 구해야 돼. 이 놈을 구해야 되니까 이 놈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HA 베타를 쏠 때 요걸 물어보고 싶어서 나중에 나온 거야. 그래서 OA 베타는 요놈 더하기 요놈. 그래서 HA를 써. 또는 AH라고 반대로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자 봐봐.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건데
문제 봐보면 지워질 테니 봐봐. 한번 예쁘게 봐봐. 천천히. 봅시다. 어떤 OA, OB가 60도인데 그림상 풀어보면 아이들 보면 여기가 O가 되고 여기가 O가 되고 A 그래서 B인데 O에서 변 A, B에 여기가 4. 이 벡터가 아니니.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점을 H, A, B 이 OH를 여기 있네.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 기준은 뭐 A 베타 크기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을 A 베타로 하고 요 베타를 그 다음 OB 베타를 이 B 베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각은 60도라고 돼 있어. 점 A, OB는. 그런데 문제는 요 놈을 이렇게 했을 때 요 OB 베타 값을 뭐 줘놓고 OAB로 표현하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A 베타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5, B 베타의 크기는 4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사이값은 A 내적 B는 뭐 A 베타 크기, B 베타 크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내적까지 쓰라면 결론은 A에서 뭐라고 쓰냐면 뇌를 수선으로 H를 할 때 OH를 써라. OH는 요리 가서 OH 베타는 스칼라래. 그럼 요 놈을 쓰면 OH 베타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 베타 이거를 두면 요 베타 여기서 쏘면은 요 놈의 값은 아까 그 요 놈의 의미가 있거든. 이제 사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길이 하면 30도는 특수각으로 하면 이 길이 하면 OH 베타는 OA 베타 여기 AH 베타. 그럼 AH 베타는 여기서 이 각을 모르니까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직각. 여기가 알면 바로 쓰는데 이건 다른 문제네. 잠깐만 봐봅시다. A 베타, B 베타 내점이 되고 그러면 요놈 크기 요건 알겠고 요거 크기도 나와. 요거 크기가 나오면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의 넓이가 나오니까 알 수 있는데 OA 베타를 A 베타, B 베타로 가라. 어떻게 할 수 있지? 잠깐만요. 마지막에 생각을 좀 해보자. 한번 시간을 한번 줘볼까? 4분 정도만 풀어볼 시간을 조절해보자. 4분. 자, 요건 지금 여기 다 적었지? 요거 한번, 요거. 우리가 갑자기 크기를 주고 AB 베타로 나타내라. AB 베타로. 그 값을 나타내라는 게 뭔 말인지 잠깐 한번 해보자. 나도.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자. 5, 4, 60도. 5, 4, 60도. 연습 문제 있는 거지. 네. 잠깐만. 감산이 안 되니까 문제네. 4, 5기가 4. 2, 3. 1, 2, 3.
이상한데? 너무 계산이 이게 문제가 나오게 바로 좀 더 뒤에 봐봐. 선생님하고 봐봐. 계산이 심플하게 안 되는 이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OH 베타는 써 A 베타 더하기 AH 베타 A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럼 AH는 AB의 스칼라니까 M대 그러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의해서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내적을 쓰든 코사인 제곱식을 쓰든 결국은 요 놈이 4, 2루트 3이지 1대 1대 그 다음에 여기가 5니까 3 쪼개지잖아 그지? 그래서 혹시 AB의 길이는 얼마인지 나온 줄 아니? 얼마냐? 루트 21 9에다가 4, 3, 11 더하면 이해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길이에 대해서 얼마를 찾는지 이 중에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A 베타 더하기 K 베 그 다음에 AB 베타 평행이니까 AH는 AB 그러면 AB 베타는 A 그냥 K B 베타 마이너스 A 베타 일직선에 있어야 되니까 일직선에 있다. 그래서 A 베타는 일직선에 있으니까 이놈을 썼을 때 이놈하고 이놈의 벡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일직선인데 이 K 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몇 대 몇으로 4번 했냐 이 말이거든. 근데 4번 한 점을 찾으려다 보니 뭐냐면 결국은 뭐냐 요 길이를 이게 루트 21이니까 이 길이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 봐봐. 이게 또 피타고라스가 나오니까 이게 5거든. 그러면 요 피타고라스에서 이게 이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놈은 또 얼마냐? 이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로부터 밑변 높이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4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2루트 3 사인 30도 사인 60도니까 60도를 줬으니까 그러면 잘 보면 2분의 1도니까 없어져서 5루트 3 그래서 실제 넓이가 5루트 3인데 이건 잘 보면 2분의 1 OH 곱하기 루트 21 그래서 OH 크기가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7분의 얼마 없어지고 10 그래서 나중에 7분의 10 루트 7이 되거든. 이게 가능하냐 여기가 5가 되면 또 9 그래서 실제 AH의 제곱은 5의 제곱 25에서 뭘 빼냐면 7분의 10 루트 7의 제곱을 또 빼. 그래서 25에서 7분의 10의 제곱 100 계산하면 얼마냐? 135, 104, 107뭐냐? 7분의 25니까 175냐? 그러니까 7분의 75가 나와서 루트를 씌우니 루트 7분의 루트 75 25 곱하기 3 5루트 3 루트 7 그럼 7분의 5루트 3 뭔가 이상해 말이 안 되는 게 루트 21 되긴 하긴 어렵게 여기가 7분의 5면 여기가 7분의 2 그럼 7분의 5루트 2면 21이면 7분의 2루트 20 그러면 5대 2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5대 2야 5대 2 길이니까 그래서 이 K는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 5분의 2 그래서 산수는 쉽게 나올 수 있겠네
n-5분의 2, 5분의 2 B베터 5분의 7, 5분의 3 그 다음에 A베터 5분의 2 일직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은 찾아보시도록 하고 뭐 이 값을 주면 아까처럼 빠르게 보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요걸 준 이유는 넓이를 이용해서 이 길이 B를 찾아내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모든 벡터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장 넘겨보면 뭐 나오나?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 나오지. 방정식 예를 들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다가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내용이야. 알겠지? 위 화면은 보이냐? 지금은? 네. 10분 간씩 올려가세요. 화면은 스톱하고. 연습 문제는 뒤에 답을 다 달아놨으니